자, 그 다음 나라 가보는 것이 헝가리인데요. 헝가리는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 아마 끊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 헝가리에 대해서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우리로 말하면 훈족이에요. 우리 또 조금 다른 표현하면 흉노족 혹은 훈족입니다. 동양에서 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교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틸라 제국의 성리고 또 기마 문화를 이렇게 저 이집트까지 수출했던 족속이 흉노족 혹은 훈족이잖아요. 바로가 병거를 탔다. 이것이 다 여기에 흉노족들이 그 이집트에 침입할 때 가져왔던 기마 민족의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이 헝가리거든요. 자, 헝가리 바로 훈족 혹은 혼족. 국경에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 이 헝가리인이 10세기 말에 헝가리 왕국을 수립하여 14세기부터 15세기경까지 주변의 여러 왕국과 동군연합을 맺고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받을 때까지는 중앙 유럽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수도는 부다페스트. 여기는 왕궁이 있죠. 여기도 역시 다뉴브의 강이 있습니다. 다뉴브 강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왕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이면서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인구는 한 180만 정도. 현재 중앙 유럽 최대의 도시입니다. 1873년도 다뉴브 강 서편의 부도와 또 오부더 또 동편의 이 페슈터 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부다페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꽤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현대 건물과 이 고대 건물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부다의 사적과 화려한 의사당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1956년 헝가리 혁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부다페스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고 다뉴브 강의 진주로가 할 만큼 어떤 분은 다뉴브의 장미라고 할 만큼 다뉴브 강을 따라서 갈 때 부다페스트가 아주 꽃의 역할을 하는 중심지입니다. 조금 이따 사진 몇 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구릉시대인 부도는 기복이 심하고 녹음이 우거져 있죠. 다뉴브 강과 이어지는 언덕에 변화의 역사를 겪어온 왕궁이 이렇게 여러분 사진처럼 장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6m 성 이스테반 성당이 보이는데 모든 부다페스트의 건물은 이거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당보다 높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낮습니다. 여기 그 부다페스트에 가보면 이런 정신이 프린스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 프린스톤에 오셔도 그 모든 그분이 프린스톤에 있는 채플보다 높지 못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톤 대학교 교정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플 건물보다 더 높지 않게 짓기 위해서 원래 도서관이 7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으로는 4층 올리고 지하는 3층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채플보다 높지 못하기 위해서. 비용은 몇 배가 드느냐? 지상 7층으로 짓는 것보다 지하 3층 파는 것이 3배 비용을 더 들 정도로 그 채플보다 더 높지 못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습니다. 경복궁에 있습니다. 옛날에 왕조 그 이상 그 높이를 이장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 명동 성당 지을 때도 참 그게 고민이었답니다. 명동의 언덕에 있는 성당이 그 왕궁보다 높지 못하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복궁 자체가 방이 10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데리고 왔다는 집이 있어도 방을 100개 이상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1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냈던 윤보선 대통령 집에 장에 가면은 방이 90입니다. 100개보다 하나 모자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중국에 가면 작은 섬이 있잖아요.
작은 성의 그 모든 궁정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999개 있습니다. 1000개 하나 모자라는. 그래서 이 자금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참 룰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가봐도 이 성당보다 더 이상 짓지를 못해서 이걸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정신들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는 해발 96m 성이 스테반 성당의 높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보면은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빌딩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 이스테반 성당입니다. 이게 96m. 바로 마자르족이 세운 국가에서 이스테반 왕이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그런 곳으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헝가리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게 중심 이 성당이었어요. 이게 1989년 10월에 공산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헝가리를 동구권 동유럽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이 나치 독일의 후원하에서 1930년 말에 뮌헨 협정과 빈 중재 그리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전쟁 등으로 일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2차 전쟁 때는 많은 잃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나치 독일의 압박을 받아서 저들이 주축국으로 참가했지만 전쟁의 국민에서 열세가 되어 1944년에는 그들이 이제 이탈하려고 했지만 나치 독일군의 그 작전과 또 화살 십자당에 의해서 구태자로 저지를 당하고 1945년 5월 8일에 패전까지 주축국으로 전쟁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을 했죠. 그래서 헝가리는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1946년 2월 달에는 군주 제도가 폐지되고 헝가리 왕국은 명실상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연방의 점령하에 헝가리가 있다가 1949년도에 사회주의 공화국 표명했고 1989년도에 드디어 공산 일당 지배에서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선회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헝가리에 우리 돌아가신 김우중 대우 회장께서 여기도 대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그분은 징기스칸 정신으로 폴란드와 헝가리 이 기점으로 동유럽에 지우고 그다음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 공장을 계속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헝가리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